우리나라 토종나무인 구상나무는 한라산이나 지리산 등 해발 5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자라는데요. 네. 해외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잘 알려져 있지만 정작 로열티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국내 연구진이 구상나무의 잃어버린 생물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식물자원과 광명의 연구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구상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구상나무는요, 소나무과 전나무 속에 속하는 침엽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덕유산, 지리산, 한라산 등의 이게 중부 이남 지역의 높은 산 정상부에서 발견되는 고산식물입니다. 그래서 유산종으로는 우리나라에 전나무하고 분비나무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전나무는 잎 끝이 좀 뾰족해서 구상나무하고 다르고, 네네. 분비나무는 구상나무보다 숲이가 좀 매끈하고 잎이 좀 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나무하고 분비나무는 러시아하고 중국 이런 데 다 발견이 되는데요. 구상나무는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발견되는 그런 우리나라 고유종입니다. 네. 예. 이 구상나무가 지금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이렇게 유명한 나무인데 왜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고 또 로열티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구상나무가 제일 처음에 이제 외국에 소개된 게 1907년에 그러니까 프랑스 신부인 파올이라는 사람이 한라산에서요. 그러니까 1000m에서 1800m 사이에서 구상나무를 채집을 해서 표본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보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가 되게 됐고, 그 이후에 미국의 이제 아놀드 식물원에 있는 윌슨이라는 사람이 제주도에서 이 식물을 보고 신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1920년에 그러니까 신종으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라산에서 채집한 구상나무를 기준 표본으로 지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재미있는 게 그때 1917년에 윌슨이 제주도를 방문을 해서 그 한라산에서 구상나무를 채집을 했는데요. 그때 채집한 종자를 미국에 가져가서 아놀드 수목원이라는 데 심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한 10m가 넘는 큰 나무로 자라서 아직까지 그 아놀드 수목원에서 자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외국인들이 보기에 구상나무 수영이 굉장히 원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쁘고 숲이도 매끈하고 또 열매가 색깔이 다양하고 이런 원예적으로 가치가 있으니까 이 나무를 개량을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트리로 만들어서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터넷 쇼핑 사이트 그 아마존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아비스 코리아나라고 치시면 이제 그 팔고 있는 묘목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원예적 가치가 있는 구상나무의 생물 주권을 되찾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렇게 구상나무 같은 경우에 지금 100년도 전에 그 나간 그런 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뭐 주권이라는 그런 인식이 생기기도 이전에 이미 나간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그 로열티를 받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물 주권이라는 개념이 생긴 게 1993년 생물 다양성 협약이 체결이 되면서 그 나라의 생물은 그 나라의 것이다. 이러한 개념이 도입이 됐고, 네. 2010년도에 나고야 의정서가 체결이 되면서 이제 국제적으로 그런 그러니까 상호 간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규범이 마련이 되었어요. 네. 네.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93년 또는 2010년 그 지점부터 나간 자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물 주권을 아마도 앞으로는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구상나무 사례처럼 100여 년 전에 나간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미 나간 자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더라도 향후에 더 이상의 반출을 막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제주도 것뿐만이 아니라 덕유산이나 지리산 등에 있는 구상나무 유전자 등록을 해놓자라는 취지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런 한라산뿐만이 아니라 덕유산이나 지리산 것들도 고유한 특이한 그런 유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상나무를 모두 조사를 해서 더 이상 유출을 막고자 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상나무는 이 기후변화에 취약해서 멸종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존을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구상나무 보존을 위해서요. 산림청하고 환경부, 문화재청, 기상청,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5개의 부처 16명의 전문가들이 한라산 구상나무 보전 복원을 위한 관계부처 실무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해서요. 네. 구상나무 분포 패턴이나 기후변화 관련성, 유전적 특이성 등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은 생물들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구상나무를 비롯해서 소중한 우리 생물 자원을 잘 지키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과 지원이 필요할까요? 네, 전문가들이요 추정하기에는 우리나라 생물종이 약 10만 종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까지 발견된 종이 약 4만 1천여 종 정도로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생물들이 구상나무와 같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고 발표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는 더 이상 과거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고 네. 이제 충분한 투자와 연구를 통해서 남은 한 60% 정도의 종들을 신속히 우리가 발굴하고 연구해야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과제가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구상나무처럼 이미 발견된 생물이나 또는 외국에 반출되어서 상업화된 그런 종들도 그 종의 원산지국으로서 그 종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먼저 밝히고 연구해서 최소한 우리나라 종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해야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생물들이 더 이상 외국에서 유명해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네. 네, 지금까지 구상나무와 생물 주권에 대해서 국립생물자원관 식물자원과 광명혜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